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유튜브 세계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오래 봉직했던 분들이라든지 특정 분야에서 아주 일가견을 가진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차분하고 정보가 많고 그리고 노트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하다가 안보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회담 대표를 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안보 문제 전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글도 아주 잘 쓰셔가지고 이분의 말은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천영우 TV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영우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30번 쭉 강연하시는데 고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실무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대사도 하시고 육자회담 대표도 하고 북한에서도 아주 어려워하는 분이고 더구나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한미관계에 또 정통하고 외교안보수석으로서 국방 문제까지 다룬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왜 안 되고 우리의 미사일 실험은 왜 되느냐, 우리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은 이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되는데 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저도 듣고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 끝에 정경두 전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경두 현 국방장관입니다. 현 국방장관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우리 천영우 전 수석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피해자는 우리뿐일 수 있는데도 정경두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천영우 전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문제 이전에 국방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의 설명을 딱 들어보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했어요. 당시에 유엔 대사가 존 볼턴 씨였습니다.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은 물론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해도 그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 유엔 안보리는 국제규범이니까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더 구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할 수 없다.
즉 인공위성 발사할 수 없다는 거죠. ICBM 발사 기술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인공위성 발사했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것은 미사일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로 어떤 발사체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공위성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특히 중거리, 장거리는 거기에 핵폭탄을 단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거리, 장거리를 시험을 하는 것은 핵폭탄을 단 발사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쏠 때는 뭘 이용을 합니까? 단거리 미사일이죠. 요새 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영우 수석 이야기는 이게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로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왜 미사일 시험을 해도 되느냐?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잖아요. 한국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거기에는 재래식 탄두를 싣는 거지. 그것은 대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포 발사 금지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정경도 국방장관은 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해놓고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이게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시 규정이 없다고. 아니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이 이상의 도발이 없잖아요. 모든 적대 행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육상, 해상, 공중에서. 그리고 북한이 실험하는 것은 거기에 핵폭탄을 탑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동쪽으로 날아가지만 그걸 남쪽으로 향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 핵탄두를 실제로 실었다 하면 서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쐈으니까 위협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이런 억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경두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말도 안 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읽어보면 압니다. 그것도 굳이 안 하고 그것은 유엔 소관이므로 하면서 싹 빠져나갑니다. 아니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일 먼저 쏜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국방 책임지고 있는 정경두 씨는 오로지 김정은 입장에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군을 배신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이적행입니다. 이것은 국방장관은 군형법 대상인이 아니냐는 차원을 떠나서 국민에게 군사상의 허위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0월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질문에 저희가 9.19 군사 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 찾아보니까 이 속기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국방부 장관이 열렬하게 끈질기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김정은 편을 들고 있느냐. 이 김정은으로부터 월급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월급을 받지 않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군과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허위 보고를 억지로 지금 국민 대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은 도발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정경도 국방장관. 북한의 미사일 쏘는 부분이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입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동해상으로 쐈으니까 도발이 아니다 이겁니까? 정경도,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대답도 할 수 없어요. 국방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이 도발이다 아니다라는 말도 피해갑니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니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다를 떠나서,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문서답입니다. 심재철 의원,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 사거리에 남한이 한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방장관, 북한이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쏘는 데는 짧든 길든 우리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가 사거리에 들어가지요. 국방장관 정경도,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는 거죠. 정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발이다, 도발이 아니다, 적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희한한데요. 자, 미사일 쐈는데 NSC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경도, 미사일 발사 때마다 NSC가 열렸습니다. 열렸다고요? 예.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열렸는데 그 방식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심재철 의원, 북한이 주적입니까? 국방장관,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참 모순됩니다. 주적 개념을 왜 뺐어요? 그러면은 도발을 안 하면 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북한 존재 자체가 적이 아닙니까?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도발할 때만 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또 이렇게 켜고 묻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국방장관 정경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것은 안보리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항상, 아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아니다를 유엔이 판단하고 우리는 그런 판단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그 미사일 1차적으로 맞을 나라인데 유엔에 물어보라 이겁니다. 유엔에 물어보래요. 이런 국방장관 보셨어요? 유엔에 물어보랍니다. 아니 이런 국방장관 믿고 이런 때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면은 이 국방장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남침인지 아닌지는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로 다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이제는 이 정경도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 눈치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심재철 의원,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국방장관 정경도,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 사안이라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국방장관 정경도, 원래 유엔 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9.19 합의 위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어떻게 국방장관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불법 집단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유엔의 미사일 발사 금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치와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어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또 핵도 없는 나라의 미사일 발사를 동급으로 놓고 양쪽이 다 문제라는 양비론을 가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잣집에 경비원이 강도하고 주인을 동격으로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끔찍합니다. 어쨌든 천영우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